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에서 한국 국민 2명과 한인 동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TA가 뉴욕시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NYC 트랜짓 버스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차량 운전자의 통행료 부담이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모든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연방법원이 플러싱 금강산 식당 소유주 유지성 씨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캐나다 토론토의 번화가인 핀치 애비뉴의 영 스트리트에서 승합차가 인도를 향해 돌진해 행인들 최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 국민 2명과 한인 동포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으로 현재까지 한국 국민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차량 인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경찰 당국으로부터 우리 국민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접수했다며 우리 국민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캐나다 시민권자인 동포 1명도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공관과 영사 콜센터로 접수된 한국 국민 연락 두절자 9명 중 6명의 안전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3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TA가 뉴욕시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NYC 트랜짓 버스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뉴욕시 버스는 그동안 지연 운행 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어제 뉴욕시 버스의 운행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NYC 트랜짓 버스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이 플랜은 버스 노선 변경, 모든 출입문 탑승 허용, 2층 버스, 전기버스 도입, 실시간 좌석 정보 제공, 버스 몰림 운행 해소, 노선 단순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MTA는 5,700대 이상의 버스로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행 노선이 맨하탄에 집중돼 있고 재개발이 진행된 외곽보로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지연 운행도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서 이용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TA는 버스 운행 경로를 전면 검토해 새롭게 재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의 인구 밀집 정도와 이동 경로의 변화를 현실적으로 재분석해 운행 노선과 일정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류장 환경과 오후 피크 시간대의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또 버스 전용 차선을 확대하고 버스 전용 차선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끼어들기 단속 강화와 감시 카메라 설치도 늘립니다. 이 밖에 새로운 요금 지불 시스템을 도입하고 좌석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이용객 중심으로 버스 운행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차량 운전자의 통행료 부담이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교통공사 통행료 수입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의 통행료 수입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2위를 기록하는 등 뉴욕 뉴저지 일원 다리 터널 통행료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스타 레저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를 연결하는 다리 7곳과 터널 2곳을 관할하는 MTA의 지난해 통행료 수입은 19억 1,10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지난해 통행료 수입은 1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MTA는 지난해 RFK, 와이스톤, 트록스넥 브릿지와 휴케리 미드타운 터널의 통행료를 종전보다 50센트 올려 현금 기준 8달러 50센트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관할하는 링컨, 홀랜드 터널과 조지 워싱턴, 베이언, 괴탈스 브릿지, 아우터 브릿지 크로싱 등의 통행료는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통행료를 올려 15달러까지 인상됐습니다. 항만청은 통행료 인상 후 연간 6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는 일리노이주 교통공사가 차지했고 4위는 뉴저지 턴파이크로 나타나 전국에서 통행료 수입 상위 5개 교통기관 중 3곳이 뉴욕 뉴저지 일원인 것입니다.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더 강력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전역의 모든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주 전역의 모든 소매점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오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쓰레기 봉투와 음식점 투고백, 정육 생선 과일 채소류를 싸는 비닐 포장지와 세탁소 의류 비닐 포장지, 친환경 비닐봉지와 뉴욕시에서 사용 제한을 추진했던 일회용 종이봉지는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또 재사용 봉지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의 일회용 비닐과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에 제동이 걸린 후 1년 2개월 만에 전면 사용 금지라는 더욱 강력해진 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비닐봉지 전면 사용 금지 조치가 실현되면 뉴욕시에서만 연 1,250만 달러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뉴욕주는 전망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플러싱 금강산 식당 소유주 유지성 씨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맨하탄 연방법원은 금강산 식당 소유주 유지성 씨가 소유 부동산을 아내인 샌드라 유 씨 명의로 허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95만 달러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2015년 3월 종업원 11명에 대한 체불 임금 267만 2,657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이후 소유 부동산을 아내인 샌드라 유 씨 명의로 허위 이전한 것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허위 명의 이전 부동산은 맨하탄 325에비뉴의 콘도, 퀸즈 리틀렉의 단독주택, 브루클린 에비뉴 U의 주상 복합 건물 등입니다. 한인 9명과 히스패닉 2명 등 이 식당 종업원 11명은 2012년 8월 식당 측이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팁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이 2015년 3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자 금강산 식당은 다음 달인 4월 연방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새로운 E-Verify 시스템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E-Verify는 고용주가 구직자의 합법 취업 신분을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구직자의 합법 취업 신분을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전자 고용 인증 E-Verify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새로운 E-Verify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기능이 추가되고 더 정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시스템은 잘못된 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란이나 첨부 서류의 도움말 텍스트와 시각적인 설명을 확대하고 입력 실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며 페이지 변경 없이 다음 섹션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오토 스크롤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또 정확한 조회 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케이스 생성, 폐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매칭 과정을 현대화했으며 잘못된 정보 입력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되는 정보만 재확인하도록 경고 문구가 뜨도록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이민자들의 추방재판 회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누구든 추방 대상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의 영향입니다. 시라큐스 대학이 이민 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년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장기 거주 이민자가 추방되는 사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국토안보부가 추방 재판에 회부한 7,056명 중 체류 기간이 확인된 3,318명 가운데 미국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무려 43%에 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 12월에 6%와 비교하면 7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추방 재판 회부 이민자도 20%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최근에 입국한 추방 재판 회부자는 전체의 10%에 그쳤는데 2016년 12월에는 비율이 72%였습니다. 한인 추방 대상자 중 장기 거주 비율은 더 높았습니다.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케이스는 전체의 0.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중 76%가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거주자가 30.9%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 워싱턴주, 뉴저지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보고서에 내용이 잘못 기재됐을 경우에는 세무 양식을 통해 수정 보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세청이 개인이나 부부 공동 보고 상태, 부양자 수, 총 소득, 세금 공제나 크레딧을 잘못 기재했다면 꼭 세무 양식을 통해 수정 보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세금 보고서의 단순 실수나 오류 발견 건수가 연평균 2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고하지 않은 소득을 신고 후 찾아냈거나 고용된 업체에서 갱신된 W2 양식을 다시 보내오는 등 과세 소득이 바뀌면 수정 보고 양식 1040X를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IRS에서 오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단순 실수는 고치고 넘어가거나 납세자에게 서한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를 인정하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또 기본 원칙은 동의하지만 세금 액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피터 최 템플시티 상공회의소 회장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피터 최 캘리포니아주 24지구 상원의원 후보는 LA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노숙자, 주택난, 교육 문제 등 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hen there are issues important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m one phone call away. They just have to call me. And then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from the state level to put pressure on the county and the city to help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Not just the physical community in Koreatown, but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Los Angeles and Los Angeles County. 최 후보가 출마하는 캘리포니아 24지구는 현재 케빈 드레옹 의원의 지역구로 한인타운을 비롯해 헐리우드, 차이나타운, 실버레이크 등 LA 동쪽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후보는 지난 2014년 캘리포니아 24지구 상원의원에 출마했지만 케빈 드레온 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며 낙선한 바 있습니다. 제34대 LA 한인회장 후보 등록 신청 서류 배부가 오늘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로라 전 현 회장이 처음으로 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로라 전 회장은 오늘 LA 한인회관에 마련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회장 출마를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3주의 준비 기간이 있지만은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첫날 백갑을 했고요. 여하튼 서류 잘 준비해서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등록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2일 최종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선관위 측은 로라 전 회장 외에 오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수령하는 후보자가 없을 경우 로라 전 회장의 단독 출마로 선거 체제를 전환하고 기존 선거 일정 역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맨하튼 코리아타운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 앞에서 페덱스 배달 직원과 한 남성 간의 언쟁 끝에 페덱스 직원이 상대 남성의 복부를 칼로 찔러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칼을 휘두른 페덱스 직원은 현장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터 칼리지 간호대의 송근숙 교수가 히스패닉 노인 복지 교육단체인 라티노 센터 온 에이징의 올해의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골든 에이지 공로상은 뉴욕시의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에 크게 공헌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라티노 센터 온 에이징은 오는 6월 28일 브롱스의 빌라 베넌 매너에서 제29회 골든 에이지 공로상 시상식을 갖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소아과 치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정지은 씨가 백혈병으로 병마와 싸우면서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정 씨는 남편과 슬아의 6세 아들과 3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골수 이식을 위한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생명재단은 한인들의 골수 기증 등록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USA 뉴스가 꼽은 올해 뉴저지 최고의 해변으로 19세기 건축물과 식당,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뉴저지 남쪽 끝에 케이프 메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빼어난 일출, 물놀이의 최적화이며 장애인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아발론, 3위는 오션시티, 4위 에즈버리 파크, 5위 바니캣 페닌슐라, 6위 와일드우드, 7위 애틀란틱시티로 조사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유권자협의회는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유권자 가정을 방문하고 6월 5일 뉴저지 예비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월 12일 오후 6시 뉴욕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해 간담회와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행사가 개최됩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소속 어린이 합창단이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 포틀리 온누리교회에서 제2회 정기 공연을 개최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영상 9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흐리겠으나 차차 개이겠습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